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하는 느낌이 좀 그런 아주 그냥 간절한 소망이 있을 정도로 요즘 미국 경제 너무 좋고 증시도 좋았죠. 4분기 경제 지표 발표 내용 이것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주간 단위로 거의 1%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지금 1월 달이 첫째 주만 안 좋았지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면서 S&P 500이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 2.5%고 그리고 또 나스닥은 2.9% 상승을 했고요. 다만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를 들여다보면 좋은 쪽만 좋고 안 좋은 쪽은 안 좋다. 뭐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미국 제조 PMI 지표, 다들 PMI 지표가 못 올라간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달 12월 달 숫자가 확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3이 나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혼합 PMI라고 해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숫자도 52.3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4, 4분기도 굉장히 괜찮구나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숫자가 참 놀랍죠. 지금 한번 GDP 성장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 3.3%가 예상치가 2%에서 2.4%였어요. 정말 높게 나온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니까 작년 동기 대비로 숫자로 계산을 다시 해버리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뭐 경기 침체가 아니죠. 아니,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저희는 뭐 월가보다도 훨씬 낮게 보는데요. 한 5%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장률만 보면은 미국은 오히려 너무 잘 나가가지고 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싶은데 성장률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그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좀 혼조 양상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금리의 인하 기대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장기 성장률은 유지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5% 이상에 높게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확률은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뭐 약해지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근원 PC 인플레이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3, 4분기, 4, 4분기가 다 2%대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비만 좀 쫓아오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 4분기 숫자가 나오면 이제 3분기 연속으로 2%가 수렴하게 되면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 2% 달성했으니까 이제 금리 내려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1, 4분기가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점은 옛날보다는 좀 약해졌습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올해 상반기 안에는 내려줄 거다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 3월에 내려줄 확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굳이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 4분기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5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숫자는 뭐 한 8, 9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아마도 5월 달부터는 한번 내려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 그 연준의 경우에 뭐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중립
적립금리로 회귀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 5%대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내리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올해 5월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갈까요?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금리를 내리기 전에도 좀 올라가지만 이제는 좀 금리 수준 장기 금리로 놓고 보면은 4%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금리를 확실히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심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0이 이제 금리를 처음 내려준 시기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2년 뒤 이게 이제 평균값입니다. 예. 그래서 첫 해에 한 10몇 프로 오르고 둘째 해에 40%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에 40% 정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 그럼 이제 5월부터 금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2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값은 뭐냐면 밑에 있는 이런 숫자들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코로나를 제외하면 정말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네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거의 뭐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년 국채 금리의 추이가 제법 많이 하락했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옆으로 좀 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이 2년짜리 금리가 내려갈 때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유동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증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유동성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뭐 매력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오렌지색 선이 글로벌 유동성 지수인데 많이 회복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M2 증가율이라고 하죠. 예, 통화의 증가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야말로 초긴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숫자이지만 이것을 이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바닥 대비해서는 얼마나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환산을 해보면은 지금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간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저희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M2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가상화폐가 막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잡아먹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제외하거나 더해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감안을 했었을 때 추가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M2가 약 5%만 성장한다고 계산을 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한 13.8%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S&P 500과 나스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나스닥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총 고점으로 계산했었을 때 S&P 500이 5,380포인트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은 18,3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고점을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M2가 증가하는 숫자라면은 이 숫자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긴 하지만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예. 앞으로 연말까지 갈수록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시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채권을 많이 사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이제 채권 중에서 이제 단기, 그러니까 2년 미만의 물건들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주식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80% 가져가고 채권에 대한 비중을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 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냥 한국 다 버리고 미국 갈까요?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요즘에 많이 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나스닥 100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그런 투자처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 대한 초점을 70% 정도 가져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이 상당히 최근에 좀 매력이 있게 나타납니다. GDP를 숫자를 좀 살짝 한번 보면은 명목 GDP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S&P 500을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되돌아가서 지금 현재의 이 신흥국과 선진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좀 해도 된다. 특히 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GDP 비중보다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중국이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정도. 특히 유동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때 좀 잘 빠져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하자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 인도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연초에 너무 빠져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래도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 좀 약간 반갑게 들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업종별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까요? 여전히 IT 업종 유망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만을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의 하드웨어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부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두 개 업종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죠. 최근에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요, IT 업종이 정말 급격하게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IT 업종과 임의 소비재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 보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6개 종목. 4분기 이익 증가율이 54%인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예요. 500개 중에서.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숫자가 없습니다만 1사분기, 올해 1사분기는요. 자그마치 80%. 대형 기술주가. 그리고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체고 대형 기술주만 날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나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전히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는 업종 종목들이 반도체와 전기차입니다. 보시면은 AMD,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 애플, 메타, 아마존.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IT와 임의 소비재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IT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